그죠? 아까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이 침몰했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고, 저가보험 카고 인슈런스는 화주가 자기 화물이 손상이 났을 때 손해를 전부 받기 위한 보험이다. 그 다음에 선박 건조보험은 이제 건조하는 자가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 세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피보험자가,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소유자, 피보험자는 뭡니까?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누가 되느냐?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소유자, 저가보험에서는 운송이나 선박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보험에서는 저가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 건조보험에서는 이제 발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조자, 조선소가 된단 말이죠. 피보험자가. 그리고 이제 책임보험이란 건 지금 말하는 대로 운송인이 되는 거죠. 운송인이 자기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또는 선박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험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다. 영리보험이 있고 이제 상호보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영리보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삼성화재, 우리 여기 제 책에 공저자인 이제 권호정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화재 근무하고 있죠. 그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과 같은 회사들, 동부화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리보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삼성화재보다 저는 현대해상화재를 조금 더 좋아해요. 왜? 이름이 해상화재, 해상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머린 인슈런스부터 시작했어요. 해상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연역적으로 이미 뭐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 해상보험이라는 게 생겨났어. 이거 10척이 떠났는데 7척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 3척이 돼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선박 소유자 자기 혼자 그걸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험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해상보험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모든 회사들이 이제 해상보험, 뭐 삼성 해상 뭐 화재보험, 그러니까 해상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상의 뭐랄까 손해보험에서 해상보험이 차지하는 포션이 자꾸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뭐 50% 되다가 이제는 뭐 자동차가 생기면서 자동차 보험이 손해보험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화재보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결별해버린 거죠. 야, 이거 너 해상보험 너 조그만 거 그거 필요 없다. 지금은 손해보험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5% 되더니 지금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상화재보험 출신이, 그러니까 해상보험 출신이 이 손해보험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많이 했어요. 뭐 이사도 되고 뭐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하다가 지금은 해상보험에서 근무하면 분야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일본의 그 NYK의 그 자매 회사인 동경해상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커요. 굉장히. 거기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리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저 이윤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이윤을. 그러니까 보험료.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선박보험 IT시얼이라는 뭐 상품을 하나 만들면은 선박 소유자들이 다 이제 가입하겠죠. 그러면 선박 소유자들이 한 1000개의 회사가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험료를 조금 내가지고 그 중에서 막 1년에 한 10개 정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보험료를 다 이렇게 해서 태워주는 거죠. 그죠?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가 뭐 그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보험 브로커도 있고, 뭔가 영위 활동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 보험금을 태워주는 데에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그죠? 임금이라든지 또는 이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영리가 되겠죠,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일정한 이윤을 추가해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뮤추얼 인슈런스. 영어로는 뮤추얼 인슈런스라고 해요. 뮤추얼 인슈런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상호보험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상보험에서는 이 상호보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선박보험에서는 이제 그 선박 자체가 침몰하거나 뭐 좌초하거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보험금을 태워준단 말입니다. 근데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새로운 위험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오염 손해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충돌해서 상대방 배가 침몰하거나 이럴 때 내가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했는데 선박보험에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9세기 초반인가 거기에 이제 테임즈 강변에 테임즈 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하구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은 테임즈 강을 통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세요. 런던까지. 근데 선주들이 이제 테임즈 강변에 커피숍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제 그 뭐 이런 우리 배가 뭐 이번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로이드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선주들이 이런 위험을 커버하는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0개 선주들이 전부 우리 배는 전부 다 이 조합에 넣는다. 가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된 거죠. 그죠? 전부 다 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낸 이런 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10개 회사가 피보험자면서 자기가 또 보험자가 된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신분인 보험. 그걸 우리가 상호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뮤추얼 인슈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 상호보험이 이미 19세기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2000년도부터 코리아 P&I 클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 테니까 그 이제 한국 선주 상호 보험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주들이 이제 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그 보험자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배가 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또 비보험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P&I 클럽이 대표적인 이제 상호보험이고 또 그 해운조합이라는 데 있어요. 해운조합. 우리나라 이제 선주협회가 있고 해운조합이 있어요. 선주협회는 외항 미국이나 뭐 호주 또 뭐 브라질 같은데 가는 선박을 소유하고 영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선주협회라고 불러요. 근데 또 해운조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해운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다니는 우리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떠나서 이제 제주까지 불행하게도 큰 사고가 난 그 뭐죠? 회사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런 그 세월호 그 청해진입니까? 그런 이제 해운 회사들 그리고 이제 연안에 다니는 뭐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 다니는 뭐 조그만 선사들 이런 선사들의 또 선주들이 모임을 우리가 해운조합이라고 해요. 그 해운조합에서는 선박보험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선주 책임보험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운조합의 선주보험, 선주책임보험 그것도 일종의 상호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5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사를 하면 손해보험협회 예? 손해보험협회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사가 몇 개사다 어디다 예를 들면 삼성 동부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한화
또 메리츠 뭐 이렇게 제가 한 5개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 몇 개가 모두가 우리 선박보험과 적합보험을 다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5분 뒤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느 회사가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다 한번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선주 상호보험조합 코리아 P&I 클럽인데 거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운조합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볼 것은 지금 아마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호보험에 P&I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페이지 밑에 있는 P&I 클럽 선주 상호보험조합, 이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브리테니아, UK P&I 클럽, 뭐 웨스트 잉글 UK P&I 클럽,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의 가드 P&I 클럽, 일본의 저펜 P&I 클럽, 뭐 그런 회사들이 한 1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P&I 클럽의 연합이 인터내셔널 그룹 오브 P&I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그러니까 P&I 클럽의 연합체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P&I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회사 이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동안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손해보험 협회 들어가 보시고, 코리아 P&I 클럽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운조합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P&I 클럽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알겠죠? 거기 그렇게 해서 어느 회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 5시, 지금 5시 25분인데 5시 30분에 다시 한번 불러서 수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여러분 좀 자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기찬 군, 이기찬 학생 들려요? 예, 교수님 들립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협회 뭐가 어디 있어요? 한번 정혜원 사 했을 때 메리츠 화재, 어디요?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 MG, 네, 롯데도 MG, 있어요. LG? 흥국, 아니요, MG요, MG. MG가 어디서 나왔지? MG?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다음에 현대해상. 외국계도 있을 텐데 외국계. 네, 외국계 있습니다. 악사? 악사 네, 외국계. 악사랑 AIG. 악사 외국계일 거예요. 네, AIG도 있습니다. AIG. 예. 그리고 코리안리 재보험도 있고요. 코리안리 재보험, 이거는 이제 재보험이니까 원수보험은 네. 아니고 이제 재보험인데 손해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보험 들어가 있고. 그럼 몇 개예요? 17개인 것 17개.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동부화재가 이게 재밌는 회사예요. 동부화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그룹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고 그룹 산하의 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룹에 어떤 물건이 많겠죠. 상품이 많은데 동부는 그렇지 않은데도 상당히 잘해요. 손해보험에서 아마 2, 3위 달릴 거예요. 동부화재가. 하와이에도 지점이 있어요. 하와이도. 그러니까 영업을 하와이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화재가 상당히 스트롱한 손해보험 회사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선박보험하고 적하보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비중 자체가 전체 그 손해보험 중에서 한 5%쯤 된대요. 5%. 다른 보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박 근조보험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오희수 학생? 네, 교수님. 예, 그래요. 코리아 P&I 클럽 들어가 보셨어요? 네. 뭐라고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어, 그 저 한국어로 돼 있고 홈페이지가 영문으로 돼 있죠. 네. 회원사가 어디로 돼 있나요? 회원사가. 회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 회사의 많은 회사들은 그 코리아 P&I에 가입되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저 외국의 P&I 클럽하고 그런 고객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외국에 많이 가입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상선 HMM 배라고 하더라도 자기 배가 한 30척 있으면은 뭐 코리아 P&I 클럽에는 30척밖에 안 넣고 나머지 배들은 거의 다 그 이제 외국 그게 P&I 클럽에 가입돼 있을 거예요. 지금 회원사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습니다, 아직. 그거 찾아보면 나올 텐데. 오케이, 그거 좀 찾아보시고. 정우영 학생? 정우영. 네네. 정우영 학생 해운잡 찾아보셨어요? 네. 해운잡에는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어, 선박보험, 그 다음에 선주 책임보험 이렇게 취급한다고 돼 있죠, 홈페이지에. 어, 공제 네. 일종의 공제거든요. 공제 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공제. 네네. 공제로 돼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총 회원 수가 245회원, 그러니까 가입한 회원 수가 24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주협회 가입된 회사가 170개쯤 돼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영리활동하는 그러니까 외항에 영리활동하는 회사가 몇 개 되는데 이제 해운조합은 더 많죠. 조그맣게 우리나라 연안 다니는 예를 들면 뭐 목포에서부터 홍도까지 다니는 여객선사 있지 않습니까?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전부 다 해운조합에 가입돼 있거든. 그래서 회원사가 훨씬 많을 거예요. 오이수 학생 혹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못 나도 몰라. 찾겠습니다. 나도 네. 몰라. 찾아볼 수 있어요. 어, 찾아, 네, 뭐 조금만 그런 더 찾아보겠습니다. 회원사 이렇게 뭐 돼 있을 텐데. 태영상선 등등이 돼 있을 텐데. 김상조군. 김상조. 예, 그 외국 P&I 클럽 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내셔널 그룹 오브 P&I 클럽 홈페이지 들어갔었어요.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에 나오죠. 어디에요? 예. 한번 거기 보면 바로 앞장에 뭐 한 13개쯤 나와 있을 텐데. 예, 나와 있는 게 그룹 클럽 말씀하시는 예, 한번 불러봐요. 나도 좀 리프레시하게.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그건 이제 Incorporated. 미국 P&I 예. 클럽이에요. 하나 있죠. 예, 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개 있어요. 한 6개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예, Britannia Steamship 브리타니아, 예, Insurance 스팀십. Association Limited 하고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런던 Insurance 스팀십. Association Limited. 그 두 개가 일단 눈에 그리고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North of and England, Indemnity 예. Association Limited. 그 정도가 영국 걸로 일단 눈에 확 띄는 걸로는 영국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가드 P&I라고 버뮤다 리미티드가 예. 있고, 그리고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예, 일본 Association. 재팬 P&I 클럽이라고 부르죠. 예. 예, 그리고 The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그건 잘 모르는 P&I 클럽인데.
또 그리고 더 스탠다드 클럽 리미티드가 스탠다드.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더 스팀십 뮤추얼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버뮤다 리미티드. 그리고 또 영국이 더 두 개가 더 있는 게 유나이티드 킹덤 뮤추얼 스팀십 어셔런스 어소시에이션. UK P&I 클럽. 예. 하고 더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 십 오너스 뮤추얼 인슈런스 어소시에이션. 이것도 룩셈부르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예, 영국계. 예, 그리고 두 개는, 예, 하나는 이 두 개 이름을 읽기가 힘든데, 하나는 일단 스웨디시 클럽이라고 되어 있고, 스웨디시 클럽. 예,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셔런스 포링겐 스컬드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는 스컬드 것 P&I 같아요. 클럽. 예, 스컬드 예. P&I 클럽. 그 노르웨이계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바이킹 있죠,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 아시잖아요. 바이킹의 후예들. 바이킹 애들이 북구라파에 있잖아요. 북구라파. 그 노르웨이 제일 위쪽이잖아요. 걔들이 예. 그 바이킹 후예들이라서 영국만 해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르웨이가 아주 강해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애들이. 바이킹 후예들 아니에요. 그래서 P&I 클럽도 노르웨이가 2개인가 있어요. 박효섭 실장님, 예, 교수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P&I 클럽. 지금 어디 저 코레스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아메리칸 클럽 하고요. 미국. 그리고 재팬 P&I 클럽에 이제 엔트리 서베이하고 가드 일도 가끔 하고요. 노스 잉글랜드 일도 하고 스쿨드는 코레스고요. 스컬드가 어디예요? 스컬드가 어느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오슬로에 본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컬드하고 가드가 노르웨이 거죠. 예, 가드는 그 아렌달이라고 굉장히 그 시골 구석에 어디 본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노르웨이입니다. 아니 어느 예. 나라 그러니까 노르웨이 거죠, 그죠? 내가 알기로 노르웨이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스웨디시 클럽이 이제 스웨덴에 잠깐만. 있고요. 운영하는 그 회사는 어디 뭐 버뮤다 뭐 등등 우리가 이제 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이제 본사를 뒀는데 실체는 이제 노르웨이 회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인터내셔널 그룹 이제 연합회에 코리아 P&I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중국도 차이나 P&I 클럽이 있어요. 중국도 배가 많잖아요. 그래도 중국도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계를 제외하고는 일본 저팬 P&I 클럽이 유일하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오이수 학생 혹시 찾았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목록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 그 보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보험 이거 끝을 내면 근데 이제 이제 아까 영리보험회사하고 달리 얘들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피보험자고 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문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지균등의 원칙이라 그럴까? 이제 보험료를 다 걷어가지고 그걸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면 돌려줘야 돼요. 이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리보험회사는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또 적립금도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더 필요하면 회원들부터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이제 2월 박 실장님 2월 25일부터요 회계연도가 P&I 클럽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이에요? 그때부터 네.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제 어드밴스 콜이라 그래가지고 선급 보험료.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우리가 예상해서 작년에 사고가 얼마나 났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거두면은 요걸로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거둬요. 뭐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톤당 얼마씩을 거둬요.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큰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거둔 보험료로 보험금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받아요. 그걸 이제 이게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supplementary call이라고 해요. supplementary call. 추가 보험료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료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영어로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콜이라고 불러요. 콜.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인데 자기를 위한 보험이 있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보험은 자기가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곧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그야말로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보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그러니까 보험 계약은 내가 들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그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보험 누가 받을래? 당신이 받을 겁니까? 아니면 제3자가 받을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3자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달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죠? 그게 그 우리 보험법에 639조에 나오죠. 639조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선박과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차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선박 소유자가 있다. 현대상선이 소유자 있는데 이 배를 10년 동안 그 장금상선이라는 데에서 배를 빌리고 간 거예요. 이제 선체 용선 계약이라는데 옛날 나용선 계약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에는 선체 용선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 배를 빌려간 사람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선박보험에서 이 배가 침몰하면은 소유권을 이 선박 소유자가 갖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은 선박 소유자가 받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박 소유자가 은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은행은 그런 해상보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귀찮으니까 야, 너 배 빌려가는 너가 그 선체 용선자가 너 어레인지를 다 해서 나한테 내가 보험금을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 네가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계약자는 이제 선체 용선자인 장금상선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은 현대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거죠. 이런 계약을 우리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용선자인 장금상선이 그 보험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도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이 피보험자가 갖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인 현대상선 아니 장금상선이 갖는 것이죠. 이런 보험을 우리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근데 이제 우리 보험법은 이제 그 보험 계약자가 도산 등 보험료를 지급할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도 그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2차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소개 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판례 소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판례 소개 사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 판례 소개 사의 사실관계를 읽어보세요.
야야. 에코 좀 꺼버려. 에코. 꺼버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흑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로 요 어느 정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세요? 거꾸로 나타나는 잘 보여요? 오이수 학생 잘 보여요? 네, 네, 제대로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꾸로 보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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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돼. 근데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살짝 아래가 잘려서 보입니다. 이렇게 됐죠? 네. 됐죠? 감사합니다. 내가 그 수업 중에 이제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을 제대로 못해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주는 운송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운송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법 행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운송인은 이제 그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물론 그 전 단계에 화주는 적합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먼저 받겠죠. 그죠? 그 받기 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자 여기 이제 운송인과 화주 사이 운송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둘이 운송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상법은 제724조에서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화주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운송인하고 화주하고는 운송 계약 관계에 있고 또 운송인은 이런 책임을 부담했을 때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책임보험에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주는 책임보험자에게 상급 제724조에 따른 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그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여러분 그 카톡에 제가 보낸 사진을 한번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그죠? 여기 보면은 확대시켜서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대한통운하고 한국전력하고 운송계약이 체결됐죠. 그죠? 그렇죠? 대한통운하고 한국전력하고 운송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통운은 이제 운송을 하는 중에 그 이제 자기가 운송 중인 화물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운송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변압기인데 변압기가 뭐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인 한국전력한테 그 망가진 이 변압기에 대한 그런 가액을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보험자가 자기가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한국전력은 대한통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한국전력은 대한통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만둬 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만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만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통운으로서는 내가 운송 계약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전력으로서는 손해나는 게 없죠. 이미 자기가 손해배상을 다 받았는데 또 받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받는 건 안 되잖아요. 보험이란 게 손해보험은 실손 보험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 보상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어떻게 되냐면 682조에 이제 보험자 대위, 소위 말하는 청구권 대위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 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대한통운하고 한국전력하고 요 사이에 제3자의 행위로 말하자면 대한통운의 행위로 이 제3자가 손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제3자가 가지던 그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험자 대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보험자가 이 대한통운에 대해서 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례에서.